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회원 가입, 정보 수정, 여러분들의 정보를 쳐다보는 과정, 그리고 회원 탈퇴 기능이 모두가 크러드라는 거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러드는 투두 앱과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유즈 스테이트를 리액트에서 꺼내 옵니다. 자, 꺼내 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앱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현재 우리의 회원들의 어떠한 컨테이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유저즈라고 하는 변수를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 유저들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유저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샘플 유저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 이메일이 있고요, 패스워드가 있을 겁니다. 원래 실제는 담지 않겠지만 일단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유저의 아이디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문자 앱에. 자, 이게 샘플 유저입니다. 간단하게 이메일에다가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면 되니까 얘를 이 앱 위로 올려버릴게요. 이메일을 제가 test.com, 패스워드는 이렇게, 이메일은 테스터 id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얘를 하나만 담아줄게요. 샘플 유저라고. 자, 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러가지 작업 더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유저즈에다가 샘플 유저 하나 담아놨습니다. 그럼 샘플 유저즈는 그냥 빈 배열로 어떤 형태가 들어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샘플 유저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갈 친구다 라고 미리 정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실제로 마우스 올려 보시게 되면요, 유저즈라는 친구는 자, 이런 형태의 유저가 들어가는 배열이라고 알려줍니다. 계속해 볼까요? 자, 이제 유저즈라는 걸 만들어 놨고, 여기다가 우리는 맵으로 리드만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h1 태그 아래다가 ul 태그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는 중괄호 쓰신 다음에 맵을 한번 써볼게요. 자, 유저즈 .map 하신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는 리턴 값으로 무언가를 리턴하면 되는데, ul 태그에는 리스트 태그가 당연히 와야 되겠죠. 자, 화살표 함수가 시작하는 인자 값으로는요, 자, 유저라는 걸 하나 받아오고 인덱스를 가져옵시다. 자, 리스트 안에다가는요, 태그 안에 키 값으로 유저의 uid라고 하는 고유 값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는요, 인덱스 플러스 1, 첫 번째 유저의 이름은 이메일은 유저의 이메일입니다 까지만 적어주죠. 패스워드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자, 저장해 놓고 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물을 볼게요. 네, 출력이 잘 되고 있네요. 이제 h1에 있는 자리는 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고 올 텐데, 첫 번째는 폼, 두 번째는 유저 아이템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B로 왼쪽 창을 여시고 소스 안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sm 말고 여기다가 유저 아이템 jsx afce 빠르게 만들고 저장. 한 번 더. 자, 폼이니까 유저 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afce 탭 저장입니다. 자, 이제 아이템과 폼을 꺼버린 다음에, 자, 유저즈 맵하는 부분에다가 이 리스트 전체를 잘라내게 하고 유저 아이템을 불러와 보죠. 안 불러와지니까 위로 올라가서 수동으로 불러옵시다. 자, 유저 아이템은 해당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복사하셔가지고, 자, Alt Shift 키로 복사하셔가지고 아이템이란 것만 살짝 폼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이제 유저 아이템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데 키 값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값도 전달해 줘야 되고요. 유저라는 이름도 유저라고 전달해 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직 정의 안 했는데, 네, 이거에 맞게끔 정의를 하러 갈 겁니다. 자, 삭제해 놓고 갈게요. 일단 유저 아이템이란 걸 부르고 있는 데가 보세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컨트롤 누른 채로 유저 아이템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곳에다가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나오는 개념이 props drilling이라는 겁니다. 인자값으로 중괄호 쓰신 다음에 인덱스 유저 받아오시면 돼요. 자, 빨간 줄은 떠 있습니다. 하지만 app.jx 가셔가지고 유저 아이템 태그 안에 오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내가 전달해줄 친구들이 자동 완성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ESLint는 생각보다 똑똑한 친구예요. 유저 아이템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쓰지 않아서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이 친구는 리스트 태그만 하고요. 안에다가 인덱스 플러스 1 번째 유저는 자, 이메일이 자, 유저 이메일입니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저장. 내가 분명히 썼는데도 빨간 줄이 안 사라지네. 네, 그거는 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prop types라고 하는 거를 prop type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꺼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한번 해줘야 돼요. 제일 아래 내려가신 다음에 유저 아이템에 자, prop types는 정의를 시작합니다. 인덱스 값을 정의해 주고요. 인덱스는 불러온 prop types에서 넘버입니다. 그리고 유저라는 친구는 간단하게 prop types는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면 다르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저에 점을 찍어도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저라고 해버리면은 에러가 터져가지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브젝트라고 하니까 뭔가 점을 적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뭘 적을지 모르잖아요. 메일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돼요?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한번 타개해 볼게요. 유저라고 하는 이 친구의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오브라고 적어 준 다음에 중괄호 하시고 실제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prop types에 있는 문자열이다. 패스워드 살짝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을 바로 스펠링 적어야 되겠죠. 패스워드는 prop types에 있는 얘도 스트링이다. 복사해서 얘는 UID도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여기를 점 하면은 아직도 안 보여주네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한계가 생각보다 큽니다.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배우시면은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제 여기는 오브젝트까지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 자, 정의가 되었는데요. 여기다가 두 가지 기능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정, 두 번째는 삭제입니다. 자, 쉬운 거는 삭제 버튼이니까 먼저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구현하지 말고 추가하는 것부터 구현하죠. 추가하는 거. 자, 일단 이렇게 수정과 삭제를 나중에 구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저 아이템은 끄신 다음에 자, 폼으로 가겠습니다. 폼. 자, 폼이 뭔가가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pp.jsx에다가 폼을 불러옵시다. 자, h1 자리를 지워준 다음에 유저 폼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 폼만 그리면 되는데 이 폼에다가는 전달해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t to do's라고 set user'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전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불러오고 나서 입력한 다음에 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불러오지 그 함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변수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유저 폼이라는 데 먼저 가셔가지고 아까처럼 자, prop types를 불러온 다음에 정의를 하시고 나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전달받아야 할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중괄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일지 받아오고 set 유저일지를 받아옵시다. 내용은 유저 폼 안에 자, prop types는 자, 유저일지 얘는 array입니다. 그래서
자, prop types에 있는 array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set users는 prop types에 있는 func 펑션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뭐 하는 거다? 얘는 기본입니다. 기본. 추가할 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form이라는 친구는 추가하는 거 말고도 수정하는 것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수정하는 용이다라는 의미로 is editing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요, prop types에 있는 불리언입니다. 자, 얘가 수정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거, 자, 수정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걸 받아오면 또 편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정할 때 있는 상태는 뭐 이거다까지 하고 나서 수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전 값이란 걸 받아올 수 있겠죠. 그거를 보통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자, 페이로드는 유저 그 자체가 되어야 되니까 prop types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유저입니다. 유저. 우리 거는 유저.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쉼표로 구분하셔가지고 여러 개 더 받아오면 됩니다. 자, 이번 받아올 친구는 is editing이냐 라는 거랑 유저의 페이로드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저주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 말고 단수 형태로 use state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유저라고. 그래서 자, 리액트에서 use state를 하나 가져옵시다. 이번에는 const user라는 이름으로 한 개 만들 거고요. set user 이렇게. 여기는 use state 안에 초기 값으로 우리가 아는 형태를 막 적어버리지 마시고요. 페이로드라는 걸 받아옵시다. 수정할 때는 페이로드가 들어와서 유저 값이 바꿔치기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페이로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산자 물음표 두 개를 씁니다. 페이로드가 없다면 그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메일은 없고 패스워드도 없고 그 다음에 UID로 뭔가를 입력해 줘야 돼 라고 정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메일과 패스워드라고 하는 인풋 두 가지를 만들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onChange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벤트를 받아오고요. 자, set user 이전 값을 가져온 다음에 괄호 중괄호 점점점 이전 값 복사하시고 쉼표 그 다음에 자, 이 타겟점 네임을 이 타겟점 밸류로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거랑 좀 다르게 헷갈리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이전 값을 복사하고 이렇게 점점점으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배열은 그냥 대괄호만 썼는데 여기는 왜 중괄호와 바깥에 괄호가 있나요? 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체를 리턴할 때는 꼭 괄호를 써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유념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를 복사할 때는 괄호 안에 중괄호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여기를 중괄호로 길게 쓸 때 늘려가지고 제가 이 타겟이라는 곳에서 네임과 밸류를 destructure라고 하면서 미리 꺼내왔었잖아요. 그거 안 꺼내오고 한 방에 적으려고 이 타겟점을 두 번 써가지고 네임과 밸류라고 적어준 겁니다. 자, 이제 onChange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on submi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는 form이라는 이벤트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프리이벤트 디폴트라고 하는 새로 고침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만약에 유저의 이메일의 랭크가 0이라고 한다면 뭔가 작동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해 줍니다.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적고 자, 리턴해 버립니다. 자, 마지막에
자, 유저의 패스워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알러트합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리턴해버립니다. 자, 마지막에 작동된 코드는 이런 모든 예외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정 중, 그리고 추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 중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정 중이라면은 조금만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는 set users에서 동일하게 할 겁니다. 자, 이전값 받아오신 다음에 추가한다면은 이렇게 유저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 값을 받아오고 나서 중괄호로 벌리고 여기다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근데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복사한다고 했죠. 렉카피에 담아가지고 얘부터 선언할게요. 복사해버려요. 그리고 리턴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정 중과 추가 중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카피를 내뱉게 하면은 간편하게 하나의 코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is editing이라고 하는 수정 중인 상태라면 이때는요, 카피에 인덱스를 하나 검색해 온 다음에 뿅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검색하는 걸 해볼게요. 자, 유저즈 위에다가 중복 검사를 빠뜨려 먹었는데 const index라는 걸 만들어 줄 겁니다. 인덱스는요, 지금 받아오고 있는 유저즈에서 find index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의 내용은 유저즈라고 했으니까 유저 적으면 되지만 지금 이 폼 안에는 이미 유저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이 친구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다가는요, 잠깐만요, 네, 아랫부분에다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여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덱스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유저가 있는지 검사를 하시고 인덱스를 찾는 부분은 여기 is editing일 때만 인덱스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직상으로는요.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자, const found user. 이것도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두 번 나와줘야 되네요. 이렇게. 자, 만약에 is editing이라고 하면서 추가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 중이 아닐 때, 즉 추가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중복된 유저가 있으면 안 됩니다. found 유저를 담아줄 겁니다. 이때는 유저를 지에서 find 하시고 유저 써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유저는 이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u라고 받아올게요. 자, u라는 친구의 이메일과 지금 만들고 있는 유저의 이메일이 같으면 얘는 중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ound 유저가 있다면 얘는 알러트합니다. 중복된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리턴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근데 수정 중이다, 얘는 무시하고 다음 코드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is editing이다 라는 순간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때는 const index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두 가지로 나뉜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유저 이걸로 검사를 하지만 우리는 유저가 아니라 페이로드와 검사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로드 있잖아요. 얘랑 검사를 할 거예요. 자, 인덱스는요, 유저를 주의해서 find 엔터 하신 다음에 u라고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유저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유저를 쓰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헷갈리니까 u라고 쓸게요. 자, 유저 중에서 UID가 지금 받아온 페이로드에 있는 UID랑 같은 게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럼 인덱스가 만약에 0보다 크다 하면 그때 카피의 인덱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유저로 바꿔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걸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 중이 아닐 때를 여기 else로 표현하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카피에다가 뭐 언시프트 하시면은 앞쪽에, 뒤에 붙일 거면 푸시 하셔가지고 유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정 중과 추가할 때 두 가지를 구현했고요. 이제 연결 작업하면 되는데 HTML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시작을 폼 태그로 시작하면 좋고요. on submit라는 속성에다가 만들어준 함수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의 이메일과 패스워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네요. 자, 이메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div 안에 라벨 태그는 이메일, 그리고 input 태그에다가는 자, name이란 것도 입력해 줄게요. name은 이메일이고요. value는 유저의 이메일입니다. onChange는 만들어둔 onChange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id 값만 자, 이메일이라고 저장해 줄게요. 자, 근데 이쯤 되면은 다른 방법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div 태그를 두 개 복사합니다. 자, 이메일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세 번 정도 하면 되네. 하나, 둘, 셋. 네, 여기를 패스워드라고 바꿔줄게요. 여기도 비밀번호라고 입력합시다. 그리고 인풋의 타입도 패스워드가 되어야지만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div 태그 아래다가 버튼 넣어서 글자만 입력해주면 되는데, 자, 버튼에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 물음표 콜론을 사용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조건에 맞으면은 물음표 안에 있는 걸 출력하고 맞지 않으면은 콜론 뒤에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은 is editing입니다. 자, 만약에 수정 중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수정 아니면은 회원 가입이라고 가입이라고 적어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가입하는 폼입니다. 클릭하면 가입하는 뭔가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추가해야 되는 하나가 있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유저에는 UID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앱에서는 크립토라고 해서 무조건 랜덤한 바이트를 만들어 줄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은 외부 라이브러리의 힘을 빌리시면 되는데 저희가 추가할 건요, 컨트롤 시프트 백틱으로 터미널을 새로 한 개 만들어 주시고 npm i uuid라는 걸 설치해 줄 겁니다. 자, 이 비트는요,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은 다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노드 이거를 휴지통으로 꺼 주시고 다시 한번 npm run dev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창이 잘 열렸고요. 자, 폼 위에 상단에다가 자, 임포트를 중괄호로 한 개 가지고 올 겁니다. uuid에서요. 이번에 쓸 친구는 v4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랜덤한 아이템을 한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어디 들어갈 거냐면 여기입니다. 푸시하는 부분. 자, 유저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객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onChange와 비슷하죠, 모양이. 여기다가 onChange랑 비슷하게 하려면 대괄호 쓰고 UID라고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UID라고 적고 v4 괄호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얘는 완전 처음 보는 이상한 글자가 막 들어갈 겁니다. 자, 그걸 출력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야? 아이템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쉼표 UID도 한번 출력해보죠. UID는 유저의 UID다 라고 출력도 한번 해보죠. 자, 테스터 UID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무거나 입력하고 나서 가입하신 이분의 UID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전달 안 했나요 제가? 전달 안 했네요. 자, 앱에 가셔가지고 폼에 아무것도 전달 안 되어 있네요. 빠르게 전달해 봅시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로 set 유저를 연결해 주시고요. 유저일주에다가 유저일주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가입해 볼까요? 자, 가입. 자, UID가 되게 길쭉하고 이 정도 되면 정말 겹치는 게 없겠다 싶은 글자를 만들어 주는 거 보이시죠? 일단 안전하게 UID 만들 때 이런 라이브러리를 힘을 빌려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UID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저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자, 앱과 폼을 삭제하고 아이템이 왔습니다. 자, 먼저 쉬운 거는 삭제 버튼입니다. 삭제 버튼 먼저 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유저 아이템 위에다가 상단에서 한 번 더 유저 스테이트를 불러올게요. 유저 스테이트 from react. 자,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꺼내와서 만들어줄 친구의 변수 이름은 is editing입니다. set is editing. 유저 스테이트에다가 false라고 담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은 수정하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아래에다가 삭제 버튼 구현합시다. on change는 on delete라고 해야 되겠죠? 자,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편하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불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삭제할 때는 유저를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유저를 건드려 줘야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et users라는 걸 불러와야 되는데, 자,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폼을 한 번 더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users와 set users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롭스를 한 번 더 전달해 줘야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도 users와 set users를 한 번 더 불러야 됩니다. 아래 내려가셔가지고 users, 자, prop types에서 여기서 자, array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set users는 prop types에서 펑션이다 라고 정해 줍시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수정할 때 수정을 위한 배열을 받아오는 거고요. 여기는 수정과 삭제를 위한 함수를 받아온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set users 두 개를 받아오시고요. app.jx 가셔가지고 전달도 해줍시다. 유저 아이템에다가 users도 전달해 주시고 set user에다가도 set user를 전달해 줍시다. 자, 이제 연결이 잘 되었는가 보시려면은 삭제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자, 먼저 set users를 합니다. 자, 삭제할 때는 우리가 필터라는 걸 씁니다. 이전 값을 불러온 다음에 이전 값에는 필터를 바로 걸어줍니다. 자, 필터는 화살표 함수라고 했죠. 여기다가는 유저라고 적어버리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싶다면 얘를 다른 걸 바꿔주세요. u라고. 자, u라고 불러온 다음에 u라는 친구랑 UID가 유저의 UID랑 같지 않은 것만 남겨주세요 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삭제 버튼에다가 자, on 클릭, on delete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삭제 한번 눌러볼까요? 삭제 잘 되네요. 자, 그런데 삭제 기능은 이렇게 한 방에 삭제시켜 버리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코드를 길게 중괄호에다 써줍시다. 만약에 자, confirm이라는 걸 써가지고 탈퇴시키시겠습니까? 자, 네 하면은 이거 실행시켜버리고, 아니면은 자, 알러트로 탈퇴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삭제가 되면은 알러트로 삭제되었습니다 라고까지 해줍시다. 자, 이제 테스트 아이디 하나 만드시고 밑에 거만 삭제 한번 시켜볼까요? 삭제 탈퇴 안 시킬래요.
취소했고요. 삭제 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 버튼을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수정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폴스란 값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했잖아요, 그쵸? 불리언 타입은 세 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전 값을 사용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edit handler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함께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set 이제 에디팅을 이전 값을 받아온 다음에 이전 값이 아닌 걸를 리턴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D로 선택하면 이 단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복사하시고 수정 버튼에다가 온 클릭 검색하시고 붙여놓고 저장입니다. 수정 버튼 누르면 이제 수정이 진행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태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차이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li 태그 전체를 내용물을 컨트롤 X로 잘라내게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사망 연산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조건, 그 다음에 물음표, 컬런 이 두 가지를 써볼 겁니다. 우리가 수정하고 있냐라는 건 이제 에디팅이라는 걸 담아놨어요. 자, 수정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쓰면 되죠? 유저 폼입니다. 안 불러왔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자, 에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 이 친구에도 하나의 코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부모 태그요. 그래서 이 친구를 최소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태그에다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다 유저 폼만 불러오면 되겠네요. import user form from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유저 폼. 자, 불러왔고요. 즈 뭐지? 유저 즈 뭐 언제요? 어레이 안 쓰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시게 되면은 자, 폼이란 게 수정 버튼 누르는 순간 뿅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다 전달될 프로덕트들이 전달되고 있지 않네요. 자, 열어가지고 전달합시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 추가한 거랑 다르게 이저 에디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페이로드도 있습니다. 페이로드의 이름은 유저라고 받아오고 있죠. 그리고 set 유저지에다가 똑같은 거 넘겨주시고 유저지에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수정하는 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실제로 되는지 보시려면은 자, 이메일 바꿔볼게요. 이메일을 이렇게 수정. 자, 뭔가 진행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정 버튼 옆에는 취소 버튼이 없어요. 이거 두 가지만 연결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유저 폼 아래에다가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on cancel. 자, 수정 버튼을 만들고 옆에다가 취소 버튼 만들 건데 취소 눌렀을 때 취소 되게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입스에서 func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오면 됩니다. 스펠링 바꿔주시고 자, 상단에 올라가서 자, 드릴링 하는 곳에 on cancel이라고 하는 걸 가져옵시다. 자, 그리고 on cancel이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자, 수정 중일 때죠. 여기 아래다가 만들어 봅시다. 어떤 것들이 끝났어요. 자, 알러트 할 겁니다. 여기도 변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is editing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이 끝나면은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추가되었으면 추가 회원 가입되었습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끝났으면은 만약에 is editing이고 on cancel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줘, 수정하는 이 폼을 닫아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튼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버튼, 여기는 취소 버튼이고요.
자, on 클릭이라는 곳에는 on cance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했더니 자, 수정 버튼에 취소 버튼이 있는 건 참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소를 눌러도 폼이 작동된다라는 것, 추가하는 그 폼에도 취소 버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버튼의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타입을 버튼이라고 해주세요. 수정 버튼이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취소라는 이 친구를 중괄호로 감싼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공간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is editing 일 때만 이란 뜻으로 자, 앰퍼산 두 개라는 이 연산자를 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이 부합할 때에만 이걸 쓰고요. 앞이 불리언 타입이라면 이 친구가 참,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수정일 때에만 이 버튼을 보여주라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회원가입 범위는 없죠? 우리 건에 있습니다. 자, 취소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끔만 만들면 되니까 자, 유저 아이템을 넘어가신 다음에 이 폼에다가 on cancel이라는 걸 잡으시고 핸들러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취소 버튼이 잘 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정되었다 하고 취소되고요. 자, 그런데 값이 변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이것만 빠르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유저 폼에 가서 볼게요. 유저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유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력해 볼까요? 자, 수정 버튼 누르시고 수정. 이메일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추가된 게, 그런데 이게 이메일이 바뀌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래? 새로 고침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이디가 왜 안 바뀌지? 이메일이 36번 줄에 콘솔 로고 잘 되고 있고 인덱스도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인덱스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다가 출력해 봐야 되겠네. 카피를 안에 내리고 봅시다. 수정 방 눌렀을 때 수정되었습니다. 전에 이 값이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 변했네. 그리고 38번 줄이 없습니다. 38번이 없네. 테스터 UID랑 왜 이래? 테스터 UID랑 유저랑 같은 게 있는 건지 검색을 했는데 페이로드 유저즈 잠깐만요. 자, 저처럼 모르실 때는 막 출력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35번 줄입니다. 수정 35번에 스펠링 뭐 잘못 적었나? 테스터 UID 이거입니다. 자, 제가 자, 수정하는 이 로직을 정말 잘못 짠 게 하나가 있네요. 자, 제가 잘못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find라고 하는 함수는요, 자, 위에랑 똑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자, 이 find라고 하는 함수는요, 콜백 함수를 불러오는데 첫 번째로 인자값으로 어떠한 걸 불러온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 친구를 막 돌립니다. 이렇게 돌릴 때 오른쪽 편에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만 부합한다면은 이 u라는 친구가 파운드의 뿅하고 담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유저이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가 find index라는 걸 쓰지 않고 find를 썼네요. 그럼 인덱스는 숫자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유저라는 친구가 되겠죠. u라는 친구. 저는 u라는 친구가 인덱스 담겨 있어가지고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럼 빠르게 고쳐봅시다. find라는 함수를 index라고만 고쳐주시면 끝납니다. 자, 수정 버튼 누르시고 이메일 바꾼 다음에 엔터. 수정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메일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디버깅 빠르게 하셔가지고 고치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이메일 추가해가지고 자, 입력해볼까요? 비밀번호까지. 가입. 한 명 더. 가입. 자, 이메일 마음에 안 드네.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예쁘게 AAA 수정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삭제할 때 하나씩 클릭해 볼까요? 네, 탈퇴시키겠습니다. 탈퇴. 하나씩 원하는 것도 탈퇴가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쪼개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개념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회원 가입을 진행시키려면 이런 컨테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상태가 여기다 불러질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즈 스테이트로 유저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어디다가 했죠?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 폼에 전달했습니다. 왜? 중복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set users라고 함수도 전달했습니다. 왜? 추가해서 users라고 하는 이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users를 통해서 map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출력합니다. 출력한 아이템들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이템이라는 친구는 삭제 버튼이 있었어요. 삭제 버튼을 하게 되면은 users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만들어뒀던 users와 set users를 아이템에게 한번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아이템을 전달해 준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쵸? 이건 화살표가 필요 없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템이라는 친구는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나옵니까? create라고 하는 폼이 갑자기 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create라고 하는 폼은 중복 검사도 그렇지만 수정할 때는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바꿔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users와 set users 모두가 필요한데 to도에서 이렇게 딜리트하기 위해서 set user를 전달했잖아요. 그쵸? 한 번 더 폼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런 좀 복잡한 화살표가 그려졌는데 결국 폼이란 걸 만들면은 이 폼이라는 친구는 추가뿐만 아니라 수정한 것도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셔야 되고 받아오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아이템에 들어갈 무언가를 업데이트라고 한 친구한테 페이로드로서 전달해 줘야 된다. 그리고 수정하는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신 채로 자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앱 보시면요, 말 그대로 앱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저즈와 set 유저즈가 있습니다. 얘를 두 군데에 전달해 줍니다. 생성하는 폼, 두 번째는 유저 아이템입니다. 전달해줘요. 이렇게. 자, 유저 아이템에 전달할 친구는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각각 유저 값들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른 채로 유저 폼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많은 것들을 받아와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폼과는 다르게 추가된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에디팅이랑 페이로드랑 캔슬 총 3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할 때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수정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수정해야 되는 값들을 먼저 받아오고 그 다음에 취소, 수정이 끝나면은 닫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상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게 유저지에 담길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 주는 상태예요. 유저 스테이트로 불러가지고 관리해 줍니다. 형태는 유저지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요,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온체인지라는 함수로 여러 가지의 상태들을 관리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객체에는 많은 값들이 담겨 있으니까 썼던 방법이고요. 이때 이벤트라는 거에서 이렇게 보자, 네임이랑 밸류 2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대괄호에다가 이 타겟점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아가지고 값을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브미트라고 하는 이 폼에서는요, 우리가 새로 고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방지.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해치워 준 다음에 이제 대망의 자, 수정하는 로직이 나옵니다. 수정 중일 때에만, 수정 중이 아닐 때, 추가할 때만 중복 검사를 실행했고요. 중복 검사를 실행할 때는 find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이때는 find라는 함수에 나오는 각각의 사용자들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유저의 이메일로 유효성을 검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UID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setUsers라고 하는 걸 쓰는데, 저는 수정하는 것과 추가하는 것 모두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에다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안 하시면 setUser를 2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수정했을 때의 로직입니다. find index를 통해 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때에만 인덱스를 내보내 줍니다. 이때 0 이상이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는 거고요. 자, 푸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유저를 넣을 때 유저를 복사해야 되니까 중괄호에다가 점점점 유저 복사하시고 UID 값만 새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UID 값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이제 사망 연산자라든가 엔드키 뭐 이런 거 쓰셔가지고 다른 조건들을 여러 개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끄는 작업만 수정할 때에만 작동을 시키도록 코드를 짜뒀습니다. 나머지 HTML 코드들이고요. 자, 이제 유저 아이템이란 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하고 있냐 안 하는 것, 이걸 보기 위해서 상태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아래다가 그걸 작동시키는 함수도 만들어 놨습니다. 얘로 연결시켰고요. 자, 이번에는 딜트입니다.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할 때는 let copy 하셔가지고 인덱스 찾아가셨지만 삭제는 되게 쉬워요. 필터라는 함수고요. 필터라는 함수는요, 각각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걔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조건과 부합하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자, 필터에서 어떤 유저를 꺼내와 가지고 UID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내가 받아온 유저 아이템에 있는 유저와 동일한 유저 아이디가 아닌 친구들만 남긴다는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삭제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문자열 말고 객체에 담아 놓은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결국에 객체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객체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이것저것 검사하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원가입 하는 거를 마무리할게요.